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조금 드리고 바로 오늘 수업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게 회계라 그랬어요. 회계가 뭐라 그랬죠? 회계? 회계 왜 배운다 했어요? 회계 제일 중요한 건 왜예요? 왜? 항상 항상 왜?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구의 입장이 됐을 때? 투자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투자자의 입장이 돼서 투자자는 궁금해요. 뭐가? 계속 궁금해요. 뭐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을 건지, 혹은 이 회사가 망할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이 회사가 망할 건지 흥할 건지. 그래서 망할 거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했고, 흥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영 성과를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재무 상태에는 우리가 뭐뭐뭐 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 그 다음에 경영 성과에는 우리 뭐가 있다? 수익과 비용이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5가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증감 변화라는 걸 하게 되니까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원리 원칙에 맞춰서 장부를 작성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이제 재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 자,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재무 상태라 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 상태라고 했어요. 아시죠? 자, 그럼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뭐라 그랬죠? 재화 및 채권을 자산이라 했어요. 재화 및 채권을 우리가 자산이라 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진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항상 이해하기 쉽게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지 돼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장부를 제공을 하려다 보니까 자산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분류를. 목적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자산은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 그럼 기업은 보통 대부분 1년을 이제 한 회계 기간으로 보게 되니까 1년이 아닌 회사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1년 기준으로, 그러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과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없는 것, 이렇게 2가지를 조금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생각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금 이따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유동자산 안에는 다시 2가지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져요.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도 있을 수 있고, 은행에 넣어져 있는 예금들. 은행에 예금 있으면 나 언제든지 카드 넣고 돈 찾을 수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돈들을 우리가 당좌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뭐를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삼성전자, 뭐 QLED TV, LG전자도 마찬가지, 뭐 TV,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다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대신에 무조건 다 이 금액이 다 현금화가 된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세일을 해서 팔아야지 되고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다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대신에 투자자 입장에서 재고자산이 많구나, 얘네들 이거 팔면 돈이 되겠구나,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게.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것들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첫 번째는 투자자산,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형자산, 세 번째는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투자자산이라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를 목적으로 한다? 투기를. 그러니까 투기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다,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기업은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게 그 목적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좀 생겼어요. 남는 돈이. 그래서 그 남는 돈을 또 다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혹은 부동산 같은 걸 사서 가지고 있다가 시세가 오르면 내다 판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투자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투자자산은 뭐가 목적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이 투자자산 안에는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1년 안에 현금화하면 당좌자산 아닌가요? 네. 그런데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펀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펀드? 은행에 가면 그냥 펀드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금융상품들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은행에 가서 보시면 뭐 우리 아이 10억 만들기,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들의 종류를 보면 크게 우리가 회계상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원금 보장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원금 손실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이다. 원금 보장형은 아무리 가치가 떨어져도 내 돈은 지켜줘요. 그쵸? 내 돈은 지켜줘. 그게 바로 당좌자산이에요. 만약에 얘네들이 1년 안에 팔을 거다. 만약에 규정을 이렇게 두면, 만약에 장기간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자산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원금 손실형은 수익률이 높아요. 원금 보장형은 수익률이 조금 낮아요. 그 다음에 원금 손실형은 수익률이 조금 높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신에 원금 보장형은 내 돈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는 손실형은 내 원금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원금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금 손실형에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뭐 오늘은 자세히 잘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 뒤로 이제 진도 나갈 때 얘 단원 한 개를 다 1시간씩 떠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흐름만. 그래서 투자자산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거다. 위험 부담이 있으면 다 투자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이에요. 형태가 있는 자산.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자산이란 얘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건물, 차량,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책상, 의자, 냉장고, 에어컨,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걔네들은 다 유형자산이에요. 자, 그럼 제가 컴퓨터 왜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왜? 쓰려고. 네. 유형자산은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이해가 되시죠? 뭐가 목적이다?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어.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을 수 있는 게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 네, 우리 벚꽃엔딩인가? 네, 버스커의 벚꽃엔딩? 그 벚꽃 연금이라고도 얘기하죠. 봄만 되면 노래가 계속 나오니까 버스커는 계속 돈을 벌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무형의 자산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타 비유동 자산은 내 거는 맞아요. 자산이니까 내 거예요. 내 거는 맞는데 얘는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에요. 사용할 수 없는 자산. 저희 학원이 제가 1997년에 설립을 했어요. 1997년에 제가 설립하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첫 해에 너무 힘들었지만, 네, 아무튼 97년에 이 건물이 제 건물이 아니니까 여기에 들어올 때 건물주한테 보증금 내고 들어왔을까요? 그쵸? 보증금 내고 들어왔어요. 보증금 내고 저는 매월 월세를 내면서 살아요. 이렇게 사는데 이 보증금은 내 거죠. 나중에 여기서 나갈 때 다시 찾아서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보증금은 내 거예요. 근데 언제 써요? 나갈 때. 여기서 나갈 때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 나가죠? 언제 나가요? 아직 약속된 날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약서 상에는 뭐 2년 뭐 이렇게 계약은 돼 있지만,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연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뭐 나가야 될 때가 생기면 그때는 이 보증금을 찾아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돈인 거는 맞아요. 내 돈인 건 맞지만 사용을 할 수 없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산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산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채. 우리가 부채가 뭐라고 했죠? 남한테 갚아야 할 채무 혹은 빚,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산은 내 거, 부채는 남의 거. 네. 그래서 이런 부채도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뭐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자, 그러면 이제 부채를 이해하면 이제 자산이 오히려 또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자,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아까 뭐라 했죠?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 그랬고,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생각이 없는 것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동부채다. 그럼 빚은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데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 그럼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부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은 무조건 몇 년을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만 잠깐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상환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자본은 저희 교재에는 자본이 복잡하게 적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빨리빨리 외우시라고. 그런데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자본은 진짜 내 거. 그래서 자본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산에서 마이너스 부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한다. 자산 전체 총액에서 부채 전체 총액을 빼고 난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계정 과목 이름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다는 아니고 전부를 지금 당장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름 하나하나마다 단원으로 다 설명이 나갈 거예요. 계정 과목 이름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설명이 다 나갈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필요한 건
당좌 자산의 첫 번째 현금.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그러니까 회사 금고 안에 들어있는 돈을 다 현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좌 예금. 그래서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당좌 예금은 요즘은 솔직히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은행에 문이 닫히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막 그쵸? 네,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온라인이라는 게 저 어렸을 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한 80년대 중반 정도? 그때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처음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통장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해줬어요? 거기에 있는 누나들이 손으로 이렇게 다 적어줬어요. 너 오늘 5,000원 갖다 통장에다 넣네. 지난번 잔액은 10,000원 있었으니까 5,000원 더해서 15,000원이 잔액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줬었다고요. 그러니까 은행이 문을 닫으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업은 영업활동 계속 하다 보면 돈을 계속 쓰거나 뭐 오후에 갑자기 써야 되는 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놔요. 당좌예금 통장에다 돈을 막 넣어놔요. 돈을 넣어놓고 돈을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저한테 수표권을 줘요. 수표권. 그래서 수표권을 주는데 여기에 당좌, 수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당좌, 수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 당좌, 수표에다가 돈을 쓰고 싶으면 얼마 필요해요? 100만 원이요? 네, 그럼 여기다가 100만 원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5월 1일이에요. 제가 사인할게요. 그래서 사인을 해서 여기 있는 점선을 쭉 찢어서 상대방한테 줘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이 100만 원 수표를 가지고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제 통장에서 돈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걸 당좌 예금이라 그래요. 요즘은 많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수표를 이렇게 발행을 하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 그 다음에 또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뭐예요? 뭐를 보통예금이라 하죠? 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보통예금이라고 해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통장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예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정 과목을 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회계가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서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주 써야 될 것들에 대한 설명만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 외상이다. 요즘 학생들이 외상을 잘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외상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잘 몰라요. 외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물품 거래는 했는데 물품은 서로 주고받고를 했어요. 물품은 주고받고를 했는데 돈을 주고받고를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샀어요. 샀는데 돈을 줬다 안 줬다? 아직 안 줬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매출이라는 표현은 뭐야? 매출은 팔다. 팔았는데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물건을 줬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 돈을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겠죠. 네,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자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자산하고 여기 있는 부채하고를 같이 짝을 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쪽에는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 판매자 입장에서 외상 매출금이 생긴 거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뭐가 생긴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 생겼겠죠. 외상 매입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매입, 샀다. 샀는데 어떻게 샀다? 외상으로 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또 있어요.
받으러움. 반대 계정으로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 어음이라고 하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수표랑 거의 같아요. 수표랑 거의 같은데 여기다가 날짜를 하나, 이 위에는 이제 수표가 이름이 바뀌는 거죠. 약속어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날짜를 2021년 10월 31일 이렇게 날짜를 하나를 더 쓰는 거야. 그럼 얘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만기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을 해서 주면 알겠어요. 대신에 이 날짜까지 기다려야지만 돈을 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날짜가 돼야지만, 만기일이 돼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어음이라 그러는데, 이런 어음을 받았을 때는 받으러음이라 하고,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이 날짜가 되면 통장에다 돈을 넣어놔야죠. 그래야 상대방이 돈을 찾아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지급어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대에는 차입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여금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돈을 빌려주다. 대여. 우리 이렇게 아이스링크 같은 데 가면 스케이트 대여점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곳. 그러니까 대여는 빌려준다. 이런 개념이고, 차입은 반대로 빌려온다. 그러니까 빌려줬으니까 먼 날 언젠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차입은 빌려왔으니까 먼 날 언젠가 갚아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미수금. 반대에 미지급금. 미수금은 아직 못 받은 돈을 미수금이라 그래요. 미수금, 아직 못 받은 돈. 그런데 여기에서 얘랑 이제 문제가 생기네요. 외상매출금, 아직 못 받은 거죠. 매출하고 아직 돈 거래를 안 했다 이랬잖아요. 미수금도 뭔가를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은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우리 이 무슨 자인지 아시나요? 이거? 네, 한자로 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게 업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뭐가 업이에요? TV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그 업이죠. 맞죠? 다이소는 다이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고자산을 파는 게 그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주대너.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무엇을 통하여 돈을 벌겠냐, 이걸 따져주시는 걸 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업과 관련된 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업. 이렇게 네 가지는 업에서만 쓸 수 있어요. 업에서만.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는 상품 매매 거래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얘를 상거래다라는 표현을 써요. 상거래다. 그리고 상거래가 아닌 상황에서는 다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써야지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차를 샀어요. 차를 막 타고 다녔어요. 차를 이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제 차를 어떻게 해요? 중고차로 팔겠죠. 저 원래 차 파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 회사는 차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차를 팔고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때는 뭐라 그래요? 미수금. 상품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 상품이 아닌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미수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뒤에 가면서 계속 나오니까 계속 설명을 또 드릴게요. 미지급금도 마찬가지. 차를 사고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미지급금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급금, 선수금.
선급금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우리 미리 가서 돈 먼저 내는 경우도 있나요? 계약금? 그런 개념을 우리가 선급금이라고 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선급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선, 미, 수, 급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급은 지급 이렇게 개념으로 쓰이니까 선은 먼저, 미는 아직 못, 수는 받다, 급은 지급하다 이렇게 개념을 해요. 그러니까 선급 그러면 먼저 지급하다, 선수 그러면 먼저 받았다, 돈을 먼저 받았다. 그 다음 미수 그러면 아직 못 받았다, 미지급 그러면 아직 못 지급하였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선미수급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10개의 계정 과목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쪽에 있는 것 다 자산, 그중에 당좌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부채, 유동부채 계정 과목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우리가 문제 풀으셔도 문제 푸시는데 뭐 거의 지장이 없으세요. 뭐 나중에 뭐 투자자산 따로 배우실 거, 유형자산도 배우실 건데, 유형자산은 우리가 뭐 건물, 토지, 뭐 대신에 자동차를 차량 운반구라고 해요. 차량 운반구라고 하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알아두시면 되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문제 풀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우리가 이렇게 일단 분류를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동일한 물건을 어떠한 입장이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 바뀌어요. 우리 회사는 유형자산인데 상대방 회사는 얘가 재고자산일 수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저희 뭐 학원의 모니터, 삼성전자 모니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는 모니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니터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모니터가 생산이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모니터를 하이마트에 팔아요. 그리고 저희 셀파 컴퓨터 회계학원은 하이마트에 가서 모니터를 사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모니터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갔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모니터를 뭐라고 부르죠? 삼성전자는 생산을 했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제품이라고 해요. 제품. 제품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하이마트는 어떻게 했어요? 삼성에서 사왔죠. 사다 판매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상품. 그러니까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은 물건들은 전부 다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상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 학원은 모니터를 왜 샀죠? 쓰려고 샀죠. 그쵸?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동일한 모니터인데 우리는 어떠한 입장이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우리는 지금 이게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생각을 조금 정리를 조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분계 들어가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다시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내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 1년이 필요 없는 것.
그래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나눠주신 거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준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난 나머지 진짜 내 돈은 자본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네. 4강서부터 다시 또 얘를 다시 또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 뒤에 가서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계속 반복해 드릴 거니까 그냥 이런 거구나만 오늘은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